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25일 오전 10시 16분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두 번째 CME 갭, 세 번째 테더, 그리고 네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섯 번째 이더리움, 여섯 번째 에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똑같이 질문과 답변.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 오늘 영상에서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짤막하게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속보로 봤을 때 여기서 어느 한 고래가 대략 2조 원치를 던졌다고 그렇게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여기 부근에서 대략 여기 업데이팅이 안 됐네. 어디? 잠시만요. 여기구나. 프라이스 노트. 이게 안 됐어. 여기서 대략 여기 부근에서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느 한 고래가 대략 한 2조 원치 어때요? 시장가로 던졌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그래서 영향을 좀 끼친 거죠. 2조 원이 조 단위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니까. 그쵸? 2조 원치 던졌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를 좀 봤습니다. 속보를.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2조 원어치인지는 정확한 가격은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 고래가 대략 여기 부근에서 던져가지고 한 번에 얼마를 뺐냐? 대략 114.9K에서 여기 바닥 부분까지 대략 110K까지 110.5K까지 한 번에 대략 마이너스 4K를 뺐습니다. 단기간에 마이너스 4K를 뺐다. 이런 시장이다. 보시면은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마이너스 3.83%, 마이너스 3.8%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절대로 선물 시장에 들어왔으면 고배율 쓰지 마라. 절대로 고배율 쓰지 마라. 30배, 20배, 10배도 고배율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배율은 5배 이하, 2배, 3배, 4배, 5배. 저는 5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 완전 저배율은 2배에서 3배인데 5배까지는 상승장에서 5배까지는 상승장에서 롱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고배율로 이 선물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절대적으로 스톱로스 꼭 거셔야 됩니다. 분할로 꼭 들어가시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속보치로 봤을 때 114.9K, 여기서 어느 한 고래가 2조 원치 시장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비트코인은 고점이 이미 잡혔다. 어디? 123K 그리고 124K 고점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래서 제가 어때요? 에이다 롱 포지션 진입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고, 비트코인은 고점이 잡힌 상태다. 그래서 제가 복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장은 이게 뭐예요? 비트코인 고점이 잡히면서 어때요? 박스권 횡보. 한마디로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냥 위아래 재미없는 그냥 횡보 장세. 비트코인은 횡보 장세. 그리고 어때요? 수급이, 돈의 흐름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간다? 이더리움 플러스 알트코인으로 흘러갔을 때, 이때 진정한 알트 부장이 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진정한 좀 알트 부장이 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명확하게 123K, 124K 고점이 잡힌 건 확실합니다. 고점이 잡힌 건 확실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올라갈 것보다는 떨어질 것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크게 올라갈 여력은 없고 오히려 크게 대폭락이 나올 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크게 123K, 124K를 넘어서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위아래로 반복을 했다가 대폭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폭락이 나오기 이전에, 그래서 그 대폭락이 언제 나오냐, 시기적으로 대폭락 나오는 시기를 저는 금리 인하 이때 대략 몇 월, 9월쯤 보고 있고, 이때 조정이 온다. 이때 어때요? 코인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정이 오기 전에 9월달 조정이 오기 전에 한번 크게 올려쳐주지 않을까. 알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9월달 조정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 알트코인 한번 크게 올려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어때요? 에이다 롱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장이 오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내려 꽂을 때, 이때 어때요? 아무리 이더리움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어때요? 비트코인이 내려 꽂으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왜? 전반적으로 진짜로 이 뭐예요? 월가 세력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름 잡고 있는 그런 고래들은, 월가 세력들은 코인이라고 봤을 때 진짜 코인은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밖에 안 쳐줘요. 뭐 리플, 에이다, 다른 무슨 코인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쳐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진짜로 세력들이 봤을 때 알짜배기고 코인으로 가치가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그나마 이더리움, 이 두 개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개 박으면, 비트코인이 어때요? 하방으로 그냥 쭉쭉쭉 박으면서 대폭락이 나오면 아무리 알트코인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크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대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대폭락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는 박스권 횡보를 해주는 장세에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몰렸을 때, 그때 이더리움, 뭐 메이저 알트코인, 그러면서 여러가지 좀 순환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장세를, 지금 시장 장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이게 한 박스입니다. 이게 한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한 박스다. 대략 어디 구간에서 111K에서 123K, 여기 이 밑단이 몇 K요? 이 밑단이 111.99죠? 112K로 볼게요. 112K로 볼게요. 이 박스권 구간입니다. 박스권 구간. 여기 밑단이 몇 K? 112K. 그죠? 윗단, 여기 윗단이 몇 K냐? 123K 내지 124K입니다. 124K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그냥 여기서 위아래로 그냥 박스권 횡보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위아래로 그냥 어느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도 위아래로 박스권 횡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3K, 124K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박스권, 위아래 이렇게 이 정도 박스권에도 그냥 노는 그런 박스권이 나오면 어때요? 이 흐름이, 유동성이 자금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깎여 내려가면서 이더리움이나 메이저 알트코인에 쏠리지 않을까, 그런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장세를 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장세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당연히 비트코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좀 좋지 않게 봤던 게 전에 지지라인, 그죠? 전에 지지라인, 전에 저항라인, 전에 또 지지라인, 여기 강력한 지지라인이자 저항라인 114K가 뚫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전에 유력한 중요한 지지라인, 지지 저항라인은 어디에요? 114K가 뚫렸습니다. 114.7K 구간이
7K 구간 하방으로 뚫렸다. 한마디로 뚫렸다는 건, 하방으로 뚫렸다는 거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겠죠. 지지 라인이니까 뚫렸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14.7K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동한다.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동할 거다. 왜? 전에 봤을 때 이렇게 지지 라인이 나왔던 구간인데 얘가 밑으로 받고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재차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리고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또 발동했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어디서 발동했냐? 여기 구간에서 받아주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쵸? 또 여기 구간에서 받아주고 반등이 나왔죠. 여기 구간에서 받아주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 어디요? 111에 999. 여기가 아주 강력한 중요한 라인이다.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 또 말씀드리자면 어디? 여기 111에 대략적으로 999 대략적으로 111.9K 구간. 여기가 무적의 방어 구간이다. 한마디로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 사수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뚫리면 안 되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38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선 구간 뚫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입니다. 전쟁. 38선이 뚫리면은 이거는 진짜 큰일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으로 쳤을 때, 우리나라로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 뚫리면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인 뚫리면 이제 게임 끝난다. 왜? 크게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박스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으로 여기 이렇게 크게 박스권 98K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박스권, 그리고 112K 여기 구간에서 또 크게 박스권.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박스권이 있고 두 번째 박스권이 있다면 어때요? 112K 111에 999 111.9K 라인이 뚫리면, 여기 마지노선이 뚫리면 이제 어디까지 가요? 이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계단으로 떨어집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로 하락한다. 이 첫 번째 스테이지가 어디예요? 대략 98K에서부터 보시면은 111.999 여기까지 하락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악으로 봤을 때 98K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왜? 98K가 바닥이니까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98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 진입을 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111에 999 여기 라인이 뚫리면 안 된다. 하지만 뚫리면 어디까지 열린다? 대략 98K에서부터 111에 999 여기 매물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게 박스권이 있고, 그쵸? 또 위로 이렇게 크게 박스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크게 박스권 하나, 그리고 위로 크게 박스권 두 개. 우리가 지금 어디서 돌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박스권. 이 두 번째 박스권에서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 두 번째 매물대에 박스권이 뚫린다면, 최밑단 111에 999 여기 라인이 뚫린다면, 이렇게 하방으로 뚫린다면 이제 어디까지 진입하냐? 98K에서부터 111에 999 여기 이 라인까지 재차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라인까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떨어지든, 아니면 이 중간까지 떨어지든, 아니 중간에 이 하단까지 떨어지든, 완전 최바닥까지 떨어지든, 98K까지 떨어지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조정이 124K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지,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지, 또는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지, 최바닥 98K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지, 이거 모른다니까요. 이거는 모른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때 가서, 어디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지 그때 가서 RSI 여러가지 지표, 그런 거, 거래량, 캔들, 이평선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라인이 뚫리면 이제 이 첫 번째 박스권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력들이 지켜줘야 될 라인은 여기 111에 999 111.9K 여기 라인 뚫리면은 그냥 비트코인 조정이 오는구나, 비트코인 대폭락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11에 999 라인이 뚫리면 이제 조정 시작이다, 대폭락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여기 라인 뚫리면은 게임 끝난다, 조정 단계로 접어들었구나, 조정이 시작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비트코인 호재가 뭐가 있어요? CME 갭. 그나마 비트코인 호재가 CME 갭이 있다. CME 갭이 어디에 있는데요, 봉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111에 여기 116에 680 116에 680에 있습니다. 116점 몇 K 6K 부근에 뭐가 있다? CME 갭이 있다. CME 갭이 발생했다. 현재 CME 갭이 116.6K 구간에 CME 갭이 발생했다. 이렇게 크게 갭 발생이 일어났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ME 갭이 발생한다면 어때요? 높은 확률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높은 확률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한번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뭐예요? 다시 116.680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면 당연히 다시 재차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상승한다. 한마디로 알트코인 불장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또는 재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재차 116K까지 올라온다면 그렇게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테더 차트 4시간으로 봤을 때 테더 USDT 차트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라인을 파란색 지지 라인, 파란색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왔을 때, 그리고 나서 하방으로 다시 재차 들어왔을 때, 진입했을 때, 밑으로 진입했을 때, 이때 이게 뭐가 된다? 이게 페이크 트랩 움직임이 된다. 근데 또 대가리 지진 나죠. 또 대가리가 지진 나는 게 뭐예요? 이번에는 또 저항을 또 뚫어줬네. 파란색 저항을 또 뚫어줬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또 이 하방으로 뚫었던 게, 하방으로 이렇게 밑단으로 내려왔던 게 페이크 무빙이자 트랩 움직임이 된다. 거짓된 움직임이 된다. 이게 한마디로 속임수, 거짓된 움직임이 된다. 그래서 차트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너무 어렵다. 왜? 파란색 저항선을 기준으로 어때요? 상방이냐 또는 하방이냐, 이거에 따른 시나리오가 극명하게 갈린다. 극명하게 갈린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테더 차트로 극명하게 갈린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이 파란색 저항 구간 이거를 뚫었을 때, 한마디로 상승하고 뚫었을 때 이 시나리오, 또는 이 파란색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재차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박는 시나리오, 하락하는 시나리오, 이거에 따라서 완전 시나리오가 완전 판이하게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파란색 지지 라인 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이러면은 대폭락 나오는 거고요. 파란색 저항선이구나.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파란색 저항선 밑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이러면은 한마디로 대폭발, 대상승이라 할게요. 대상승. 대폭발이라고 써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대폭락이나 대상승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그래서 파란색 여기 위에서 매물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다 같이 바뀌나? 다 같이 바뀌네. 다 같이 바뀌어. 그럼 헷갈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꾸면 좀 덜 헷갈리죠. 파란색 저항선 밑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이러면 대폭락이 아니라 대상승이 나오고요. 파란색 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대폭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볼게요. 한마디로 이거를
삭제하고 여기 밑에서 파란색 저항선 밑에서 여기 밑에서 파란색 저항선 밑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대상선으로 간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매물대가 이 파란색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겠죠. 반대로 파란색 지지선 밑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진다면 크게 하락하겠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완전 시나리오가 극명하게 갈려요. 파란색 저항선 이 기준으로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냐 아래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흐름의 비트코인의 흐름의 방향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지면은 비트코인은 대폭락, 파란색 저항선 밑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은 비트코인은 대상승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봐야겠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 근데 현재는 비트코인에 좋지 않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테더 차트 입장에서 테더 USDT 차트 입장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비트코인은 당연히 밑으로 처박는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죠. 비트코인은 큰 하락이 예상이 된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봅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비트코인 USDT 테더 차트 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나마 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때요? 파란색 지지라인 뚫렸습니다. 파란색 지지라인 뚫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뭐라고?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하방으로 뚫린다 이러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방으로 반등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때요? 알트코인 불장 X, 한마디로 알트코인 하락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알트코인 상방으로 상방한다 이게 아닌 하방으로 뚫렸죠. 하방으로 뚫렸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확연하게 뚫렸습니다. 보시면은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좀 12시간을 보자.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지지라인 나오고 큰 상승 나왔는데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진짜 어때요? 이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방으로 뚫린다. 알트코인 불장이 도래할 수 있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파란색 지지라인의 하방으로 돌파해가지고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호재다. 그래서 불장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장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더리움 차트 가서 보면은 좋은 게 고점을 계속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 차트는 계속적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고점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 차트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은 좀 4시간 하락 다이버스 걸렸습니다. 4시간 하락 다이버스 걸렸다. 4시간 RSI로 하락 다이버스 걸렸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때요? 이더리움 고점의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쵸? 이더리움 RSI 고점 가격은 하락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가 걸렸다? 이더리움은 보시면은 4시간 하락 다이버스 출현했다. 이게 악재고 호재는 뭐예요? 고점을 점차 계속적으로 높여줬다. 이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게 맞고 왜 4시간 하락 다이버스가 출현했으니까.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신고점을 또 갱신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모니터링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웬만해서는 여기 4,659달러 뚫리면 좋지 않다. 뚫리면 안 된다. 좋지 않는 흐름이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 여기서 재차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전고점을 높여줬으니까. 적어볼게요. 이더리움 차트 하나 더 차트 분석을 하면 4,659달러 뚫리면 하방으로 뚫리면 좋지 않다. 흐름상 좋지 않다. 하방으로, 한마디로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전에 있던 지지라인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서 올려쳐주는 게 베스트인데, 전에 있던 저점이 깨진다는 거는 이제 가격대가 어디까지 흘러온다. 여기 라인을 뚫리면은 이제 전에 있던 이 매물대 있는 데까지 재차 하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라인이 뚫리면 여기에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어떻게 되냐? 심플합니다. 어떤 식으로? 똑같아요. 여기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올려쳐줬죠. 그쵸? 여기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올려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 구간 근처에서, 여기 구간에서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라인 뚫리지 않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크게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라인 매물대 있죠. 여기 라인이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쳐줬습니다. 똑같이 여기 라인 밑에서 대폭 라인 나오지 않는 한 여기서 똑같이 매물대 만들어주고 재차 올려줘야 된다.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저점이 이 저점 부근을 기점으로 어때요? 재차 반등하는 그림이 나야 된다. 전에 있던 저점을 기점으로 재차 크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야 된다. 똑같이 여기서도 전에 있던 이 저점을 깨면, 전에 있던 저점을 깨더라도 여기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쭉쭉쭉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그래서 여기서도 전에 있던 저점의 바닥을 하회해주고 크게 올라갔죠. 전에 있던 매물대 바닥을 재차 하회하고 크게 올라갔죠. 이번에도 이 바닥 구간을 하회하더라도 재차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야 된다. 바로 꼬리를 말아주고 올려쳐주는 그런 프랙탈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는 4,659달러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이다 코인 가서 보겠습니다.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재차 저항 라인에 어때요? 보시면은 제가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전에 있던 고점 여기 라인, 전에 있던 고점 라인 여기입니다. 그렇죠? 또 전에 있던 고점 라인은 어디에? 여기죠? 또 전에 있던 고점 라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이다 차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불플래그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고점을 넘겨줬기 때문에 다우 이론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될 수 있겠어요? 다우 이론에 의해서 저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고점도 여기서부터 점차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어때요? 다우 이론에 의해서 저점 올라가고 고점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고, 에이다 차트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 엄청나게 중요한 라인은 여기입니다. 초록색 지지라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여기서 받아주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받아주고 크게 상승했죠. 여기 부분 받아주고 재차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초록색 지지라인 뚫리니까는 대폭락 나왔죠.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저항으로 작동했죠. 그죠? 또 이번엔 또 지지라인 작동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초록색 지지라인이 진짜 매우 졸라 중요하다. 전에 있던 지지라인 저항라인 지지라인
이 초록색 지지 라인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라인 하방으로 밀리면은, 여기 라인 하방으로 밀리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 초록색 지지 라인 또는 하락 채널 안으로 재진입을 하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힘겹게 채널링을 벗어났는데 올라갈 거였으면, 만약에 얘가 올라갈 차트였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A, B, C로 크게 올라가야죠. 쭉쭉쭉 뻗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A, 그리고 눌리는 거 B, 그리고 크게 올라가는 C로 올라가는 A, B, C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얘가 여기서 어때요? 전에 있던 채널 상단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초록색 지지라인, 이 밑으로 캔들이 이 밑으로 하회한다면, 캔들이 이 밑으로, 이 고점에서부터 캔들이 이 밑으로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면, 채널링 상단선 그리고 초록색 지지라인 이 밑으로 캔들이 이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다. 이거는 바로 조정으로, 그냥 빼박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다, 신호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이다 차트는. 그래서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저는 어느 구간을 보냐, 초록색 지지라인이 뚫리는지 적어볼게요. 초록색 지지라인이 재차 하방으로 뚫리는지,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또 검은색 하락 채널 안으로 재차 재진입을 하는지,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한마디로 여기 캔들이 이 초록색 지지라인 밑으로 하회하는지,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락 채널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있죠. 하락 채널 이 상단선 밑으로 캔들이 하회하는지, 이것만 지금 눈 빠지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어때요? 캔들이 이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진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로 매우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전에 있던 최소 부태도 1.224C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이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질 경우에, 이 위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 재차 한 번 더 크게 상방으로 발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코인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 지지라인이 재차 하방으로 뚫리는지, 검은색 하락 채널 안으로 재차 재진입을 하는지, 이것만 지금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에이다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 이 기준으로 에이다 차트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과 답변. 첫 번째 질문은 루키님이 테더 3.79 근처 갈 때까지 24시간 쪼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테더 차트도 혹시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용될까요? 일본을 보니까는 W 모양으로 역 헤드앤숄더 모양인 게 아닐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봤는데, 테더 차트로 날봉으로 1440 날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어떻게 나온다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 W,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W 모양으로, W 모양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재차 내려왔다가 좀 역 헤드앤숄더 패턴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패턴을. 그래서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청자분들이 그런 패턴, 이 루키님 패턴이 만약에 보이신다면, 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패턴이 좀 보인다, 이 주장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제 눈에는 W 모양으로 역 헤드앤숄더 모양 패턴이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는다. 테더 차트로는 그냥 그런 패턴을 보기보다는 심플합니다. 파란색 지지라인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지,
위에서 매물대 형성되면은 테더 차트로는 큰 상승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하락한다. 반대로 파란색 기준, 파란색 저항선 기준으로 이 밑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지면은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한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재차 크게 반등할 수 있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키님이 보는 W 모양 역헤드숄더 패턴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논님이 메이저 알트코인이라 하면 대략 시총 몇 조 이상인가요? AI 밈코인, 뭐 FET, 버추얼, 트럼프 코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 시총이 낮은 것도 저점 대비 두세 배 펌핑이 오는 걸 봐서는,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딱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심플합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면, 잘 보세요. 시총이 몇백억, 몇천억, 이런 거는 어때요? 세력들이 아주 그냥 잡다한 세력들이 충분히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충분히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총이 뭐 몇백억밖에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세력이 뭐 한 몇십억,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몇백억이 있으면 충분히 어때요? 그 차트를, 그 코인을 쥐락펴락할 수 있죠.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엄청 낮은 코인은 충분히 2배에서 뭐 3배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알트코인 불장은 이렇게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세력들에 의해서 어때요?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한마디 유동성 되는 것이 아닌, 유동성으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겁니다. 코인 랠리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트 부장이라고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제가 봤던 알트 부장으로 경험했던 바로는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 그 다음에 시총이 뭐 조단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몇천억 단위, 그 다음에 뭐 100억,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코인 또는 뭐 김치코인, 이런 식으로 흘러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불장이 왔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근데 지금 한마디로 시총이 매우 작은 뭐 지금 2배도 가고 3배도 가고 뭐 4배 5배 이렇게 가는 코인은,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그냥 세력들이, 그 코인의 세력들이 가격을 띄우면서 뭐예요? 개미꼬시기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미꼬시기. 자기들은 밑에서 다 매집해놓고 자기 돈으로 어때요? 코인 가격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불나방처럼 개미들이 꼬이면, 그 개미들한테 물량을 어때요? 덤핑시키고, 한마디로 물량을 넘기고 자기는 수익 보고 나온다. 수익 보고 나오는 구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님이 봤을 때 시총이 낮은 저점 대비 2~3배 펌핑 오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잡코인의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코인? 제가 봤을 때 잡코인, 이런 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는 세력들이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면 되고,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는 이더리움 플러스 메이저 알트코인이 움직일 때, 비로소 알트코인 불장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불장이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본인님 메이저 알트코인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심플합니다. 코인 마켓캡 가시면 돼요. 코인 마켓캡, 네이버에 COIN 마켓 캡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되고요. 심플하게 TOP 탑 누르시면 돼요. 탑 누르시면 됩니다. 1등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 3등 리플, 4등 테더. 이건 지울게요. 테더는 아닙니다. 테더는 이거는 코인이 아니죠. 코인이 아닙니다. 테더는 코인이 아니니까 제외시키고, 5등 BNB 코인, 6등 솔라나, 7등 USDC, 이것도 코인이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제외.
8등 도지코인, 9등 트론, 10등 카르다노 에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메이저 알트코인은 딱 적어드릴게요. 메이저 알트코인은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이더리움. 두 번째 리플. 세 번째 BNB 코인. 네 번째 솔라나. 다섯 번째 도지코인. 여섯 번째 트론. 일곱 번째 에이다.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 코인을 저는 이선을 딱 기점으로 저는 뭘 본다?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 알트코인이다. 이게 메이저 알트코인. 근데 메이저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제외해야겠죠? 이건 잘못했네. 이더리움 제외하는 게 맞죠? 한번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 메이저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리플, 두 번째 BNB 코인, 세 번째 솔라나, 네 번째 도지코인, 다섯 번째 트론, 여섯 번째 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알트코인을 10개만 적어달라라고 했을 때는 밑에 또 시총 단위대로 적으면 돼요. 에이다 다음 뭐예요? 에이다 다음에 체인링크,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이프, HYP 코인. 그리고 9등은 수익코인. 그리고 10등이 스텔라. 이 정도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찐 메이저 알트코인은 에이다.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끝이 난다. 여기서 끝이 난다. 메이저 알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어때요? 코인 상위 10등 안에 드는 코인을 저는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등은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 3등 리플, 테더, BNB 코인, 6등 솔라나, 7등 USDC 스테이블 코인, 8등 도지코인, 9등 트론, 10등 카르다노. 딱 여기까지만 봅니다. 10등. 상위 10등. 상위 몇 등? 10등까지 본다. 그래서 리플, BNB, 솔라나, 도지, 트론, 에이다. 이 코인이, 이 상위 6개 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때 비로소 알트코인 부장 초입이다. 알트코인 부장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BNB 코인, 솔라나, 도지, 트론, 에이다. 이 6개 코인이 크게 올라갔을 때,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오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알트코인, 조단위, 몇천억 단위, 100억 단위, 잡코인, 김치코인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님이 질문하신 저점 대비 두세 배 펌핑 오는 시총이 낮은 코인은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시총이 낮아서 한마디로 잡코인이어가지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두세 배 펌핑하도록 만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그렇게 펌핑 시켜가지고 개미꼬시게 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정답은 아닌데 제가 보는 지식 내에서, 제가 보는 관점, 시나리오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님 하나 둘셋 오케이. 나라님이랑 쭈님도 있구나. 나라님 보겠습니다. 도미가 전저점 55까지 떨어지고 쌍바닥 만들면서 테더 3.79에 닿으면서 대폭락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 있죠. 충분히 가능성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왜? 충분히 매우 가능성이 있다. 왜?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만약에 뚫린다면 어디서 지지라인이 나오겠습니까? 뚫린다면 여기서 지지라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 대략 54.9%, 말씀드린 대로 55%,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전에 있던 강력한 지지라인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여기서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저점 도미너스 55, 54.9%, 55까지 떨어지면서 테더 도미너스가 3.79에 닿으면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냐?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 갈 수 있다. 이거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야. 근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3.79% 간다. 이건 힘들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힘들다. 그냥
어때요? 3.79 가기 전에 조정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3.79에 도달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10월달에 도달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테더 차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한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 80에서 90% 3.79 지금 여기 3.79 바로 간다? 여기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떨어지고 나서 재차 크게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반등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얘가 뭐 떨어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좀 차트 작도를 해볼게요. 예상 경로를 그려보겠습니다. 테더 차트 예상 경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얘가 A, B, C로 어느 정도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재차 어떤 식으로 여기서 재차 뭐 1, 2에 3, 4에 5로 크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너무 큰가? 1, 2, 3, 4, 5를 이렇게 좀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초록 빨간색 여기서 보겠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색 저항 라인에서 이렇게 3.79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나서 3.79까지 내려오는 이런 좀 그림을 보고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테더 차트로 A, B, C로 초록색 지지라인까지 왔다가 3.79가 아닌 3.79가 아닌 여기 초록색 지지라인까지 왔다가 그리고 나서 1, 2, 3, 4, 5로 테더 차트가 대상승 한마디로 대폭등을 해가지고 빨간색 저항선까지 왔다가 그리고 나서 대략 몇 월달? 대략 10월달쯤에 9월 말에서 10월달쯤에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면서 3.79에 오지 않겠느냐 10월달에 3.79에 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까지 빠질 수 있는 이 기간은 저는 9월 전에 충분히 9월 이전에 9월 전 한마디로 FOMC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까지 빠질 수 있다. 근데 저는 9월 FOMC까지는 3.79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는 힘들다고 봐요.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론은 9월 FOMC 이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55% 가능하다. 근데 뭐야? 9월 쳐지질 않아. 9월 FOMC 이전에 테더 차트 어디 3.79%에 도달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한마디로 9월 FOMC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55%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9월 FOMC까지 테더 차트로 봤을 때 3.79에 도달하는 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님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까지 빠지면서 테더 차트도 3.79에 닿는 동시에 그렇게 닿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은 나오기 힘들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55까지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오케이. 근데 테더 도미넌스가 3.79까지 빠진다.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10월달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거 충분히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이번엔 달라. 뭐가? 한마디로 현물 ETF가 나왔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코인을 밀어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4년 반감기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저 이 말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25년 10월 넘기기는 힘들다. 한마디 25년 10월을 넘겨서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은 위배가 된다. 한마디로 차트 분석적으로 이겁니다. 차트 분석적으로 위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이후에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026년
1월, 2월, 3월 내년 2026년도 상반기까지 아니면 1분기까지 뭐 비트코인 또는 미국 주식 좋을 수 있다. 미국 주식 또는 뭐 비트코인, 코인 시장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밥 벌어먹는, 돈을 벌어먹는 복리 입장에서는 25년 10월 넘기면은 어때요? 차트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부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이겁니다. 왜? 왜 그래요? 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1060일 이후로 크게 상승한 적이 없다. 1060일 이후로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마디로 2008년부터 쭉 지금까지 어때요? 기간적으로 1060일을 크게 넘긴 적이 없다 이겁니다. 크게 넘긴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이번에 발생할 수 있겠죠. 이번에 발생할 수는 있다.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 관점 시나리오가 위배가 된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이후에 12월 달 불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먹을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아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코인 시장을 떠날 겁니다. 당분간은 좀 떠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관망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할 예정이다. 진짜로 25년 11월, 25년 12월, 2026년도 1월달까지 코인이 크게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지금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지 제 나름대로 어때요? 납득이 되면은 그때 투자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뭐예요? 25년 10월 지나고 11월부터는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코인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는 25년 10월까지만 코인 투자를 하고 25년 11월은 어때요? 코인 투자를 일절하지 않겠다. 만약에 단서를 부실게요. 복리가 납득을 할 만한 뭐요? 차트적으로 어때요? 불장 또는 상승장이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한다. 하지만 복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는 내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 내에서 코인 투자를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자기가 모르는 영역, 미지의 영역, 그 미지의 영역 거기에서 한마디로 코인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잘 알고, 지형적으로 잘 알고, 시기적으로, 날씨적으로 잘 아는 곳에서 전쟁을 해야 승률이 높지. 뭐예요? 지형도 모르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코인 투자를 하라고요? 그 환경에서? 그거는 패가망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코인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이죠, 도박. 그죠? 그래서 저는 2025년 10월까지는 코인 투자하는 거 괜찮다. 코인 투자하는 거 납득이 돼. 근데 2025년 10월이 지나고 2025년 11월, 12월 2026년도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코인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복리가 생각하는 이 역사적인 프랙탈을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면 가능하긴 하겠는데, 단 한 번도 그 이전의 역사에서는 코인은 1060일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입니다. 단 한 번도 1060일을 크게 위배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마지막 요점 정리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은 박스권 횡보를 해줘야 되며, 박스권 횡보를 했을 때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간다? 이더리움으로 흘러가고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트 부정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를 좀 기대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그리고 9월 이나까지 알트코인 단기 부정이 나오고요.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은 대폭락이 나옵니다. 언제? 9월 금리 인하 시에, 금리 인하 달성할 시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대폭락 나올 거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2025년 10월 달에 또다시 찐 알트코인 부장이 오지 않을까. 또다시 찐 알트코인 부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어때요? 알트코인 부장 올 거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9월 금리 인하 후에는 코인 전반적으로 대폭락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 9월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25년 마지막 피날레, 뭐 비트코인이든 플러스 알트코인 큰 상승이 나올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된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복리는 9월 금리 인하 전까지는 알트코인 부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거 하나. 9월 금리 인하 후에, 9월 금리가 실시가 된 후에는 코인 전반적으로 대폭락 나올 거다. 코인 대폭락 나올 거다. 그리고 9월 조정 대폭락 나온 이후에 재차 25년 마지막 피날레,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 큰 상승이 나올 거다. 이 대략 시기적으로 몇 월? 25년 10월 예상하고 있다. 2025년 10월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쭈님 이 테더 차트는 어디서 확인하고 보나요? 이거는 테더 차트 어디서 보냐?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쭈님 어디? 첫 번째 네이버에 뭘 치냐? 트레이딩뷰 치십시오. 트레이딩뷰 치시고, 트레이딩뷰 쳐서 들어가시면, 네이버에 트레이딩뷰 쳐서 들어가시면 여기 트레이딩뷰 이걸 쳐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트레이딩뷰 쳐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로덕트 슈퍼차트, 저는 슈퍼차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서 보면 돼요. 여기다 가서 보고, 여기서 차트를 와치리스트 가서 뭘 누르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심볼 넣기 들어가셔서 뭘 치냐? 여기서 암호화폐 들어가셔가지고, 심볼 넣기 암호화폐 들어가셔가지고 뭘 치냐? USDT 도미넌스, 이거 USDT 도미넌스 이거 치시면 돼요. USDT.D 치시면 나옵니다. USDT.D 치면 나옵니다. 이거 나와요. 테더 차트가 나옵니다. 테더 차트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네이버 트레이딩뷰 슈퍼 차트 보기, 그 다음에 옆에 뭐 누르냐? 여기 이거 와치리스트 누르고, 여기 심볼 플러스 표시, 심볼 넣기 심볼 넣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뭘 누르냐? 검색창에 USDT.D 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뭐 USDT.D 치면 테더 마켓캡 USDT 도미넌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네이버에 트레이딩뷰 쳐서 슈퍼차트 들어가셔가지고 와치리스트 심볼 넣기 클릭 USDT.D 이거 치시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 쭈님의 마지막 질문, 테더 차트는 어디서 확인하고 보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8월 25일 오전 11시 14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